당신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바로 마법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통지서죠. 하지만 마법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은 과연 시험을 무사히 통과해서 마법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당신의 생일을 맞아 케이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7명의 친구가 모였고 당신을 포함하여 총 8명에게 동일한 크기로 케이크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8조각으로 나누려면 칼을 몇 번이나 사용해야 되지? 당연히 4번이지. 아니야, 3번이면 충분해. 당신은 오직 칼을 3번만 사용하여 케이크를 8조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만 자를 수 있고 도중에 케이크 조각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케이크를 동일한 크기의 8조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생각해 보세요. 3, 2, 1. 사실 이 문제는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먼저 케이크 가운데를 잘라 2조각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2조각이 된 케이크 가운데를 자릅니다. 이러면 케이크 4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4조각이 된 케이크를 가로로 자르는 것입니다. 이러면 당신과 친구들은 동일한 크기로 케이크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설마 칼로 다른 것을 자르려고 한 것은 아니시겠죠? 두 번째 문제. 한 오두막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어둡군. 숲지기는 방안을 비추기 위해 양초 10개의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어둔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 2개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숲지기가 창문을 닫기 위해 가는 순간 바람이 또 불어 1개가 더 꺼졌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남아있었던 양초는 총 몇 개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생각해 보세요. 3, 2, 1. 정답은 바로 3개입니다. 불이 켜져 있던 양초 7개는 다 타면 없어집니다. 바람이 불어 꺼진 양초 3개만이 끝까지 남아있었겠죠. 만약 제가 다음날까지 남아있었던 양초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었으면 이 문제를 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있었던 양초는 몇 개일까요? 라고 질문함으로써 혼동을 주는 게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세 번째 문제. 기나긴 여행 끝에 당신은 마법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2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의 문은 마법 학교로 가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한 숲으로 가는 문입니다. 문 앞에는 2명의 문지기가 각각 서 있는데 그중 한 명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다른 한 명은 항상 거짓말을 말합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이 생겨서 겉모습으로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2명 모두 어느 문이 마법 학교로 가는 문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질문만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을 해야 마법 학교로 가는 문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생각해 보세요. 3, 2, 1. 당신은 둘 중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다른 문지기에게 마법 학교로 가는 문이 어떤 건지 물어본다면 어느 문을 가리킬까? 만약 진실만을 말하는 문지기한테 물어봤다면 위험한 숲을 가리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문지기가 위험한 숲을 가리킬 것이니까 말이죠. 거짓말을 하는 문지기한테 물어봤다면 진실만을 말하는 문지기가 마법 학교로 가는 문을 가리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위험한 숲을 가리킬 것입니다. 즉, 어느 문지기든 간에 위험한 숲을 가리킬 것입니다. 당신이 마법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반대쪽 문을 선택하면 되죠. 네 번째 문제. 당신과 친구들은 학교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통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았죠. 이제 우리한테는 17분밖에 안 남았어. 당신과 친구들은 17분 안에 모두 학교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신에게는 최고급 빗자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빗자루는 타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숙련된 빗자루 선수인 당신은 마을에서 학교까지 1분 안에 갈 수 있고, 오렌지 머리는 2분이 걸리며 모범생은 5분, 빗자루를 잘 못하는 숲지기는 10분이 걸립니다. 이 빗자루에는 한 번에 오직 2명만이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는 둘 중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 날아가죠. 만약 당신과 숲지기가 동시에 빗자루를 탄다면 마을에서 학교까지 총 10분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속임수나 다른 마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순간 이동 마법을 써서는 안 되고, 다른 빗자루를 불러오는 것도 금지되며, 통금을 지키는 선생님을 기절시키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과 친구들은 모두 제 시간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생각해 보세요. 3, 2, 1. 처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1분이나 2분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가장 느린 사람 2명을 묶어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과 오렌지 머리는 빗자루를 타고 학교로 향합니다. 빗자루는 둘 중 느린 사람 속도에 맞춰 날아가기 때문에 학교까지 총 2분이 걸립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오렌지 머리를 내려주고 제일 빠른 당신이 빗자루를 타고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총 3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구간입니다. 친구들 중 제일 느린 모범생과 숲지기가 함께 빗자루를 타고 학교로 이동합니다. 당연히 빗자루는 제일 느린 숲지기 때문에 느리게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13분이 지났고 단 4분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마을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학교에는 두 번째로 빠른 오렌지 머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머리는 재빨리 빗자루를 타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당신과 오렌지 머리에게는 2분이 남아 있습니다. 2분은 당신과 오렌지 머리가 빗자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다행히 당신과 친구들 모두 통금 시간 안에 무사히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법 학교 입학을 위한 4가지 수수께끼였습니다. 정답을 전부 맞히셨나요? 몇 개나 맞췄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